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혜석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자살골, 자충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한동훈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섰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소위 검수완박법,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그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냈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 이상한 비판의 소리가 큰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표결권, 토론권 이런 걸 침해당한 거 맞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어쨌든 검수완박법은 유효하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그런 자격 자체가 없고 그 다음에 수사권은 검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각하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연하게도 비판받을 소지가 크고 실제로도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뭔 소리냐? 헌법재판소 뭐 하는 거냐?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 다르게 환호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반색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이걸 기회로 잡아서 한동훈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요구합니까? 아니 일개 장관이 무엄하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불만을 제기하면서 그걸 헌재까지 갖고 가? 그런데 각하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너 책임져라. 이런 소리입니다. 한동훈 사퇴를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한동훈 장관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시키겠다. 이런 주장을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JTBC 아나운서 출신, JTBC가 지금 바로 이 옆 건물에 있는데 JTBC 아나운서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한 한동훈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한동훈 장관은 헌재 판결까지 부정할 생각이 아니라면 그동안 자신이 벌려놓았던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한 장관은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한 것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탄핵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탄핵. 한동훈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그 뜻을 공공연하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대변인이 뭡니까? 당의 입장을 대신 밝히는 사람인데 이 대변인부터가 이 탄핵을 운운했고 그 다음에 쭉 제가 읽어드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평가를 받은 황운하라는 사람은 일개 국무위원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고 만약에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탄핵 추진이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국무위원을 탄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핵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탄핵 사유는 헌법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1항 국무위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국회가 가진 권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무위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한동훈 탄핵을 얘기하면서 그 탄핵 사유를 얘기한 게 있습니까? 기껏 한 얘기가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설득력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헌법을 위반했습니까? 법률을 위반했습니까? 만약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얘기는 없이 어디 감히 국회 입법권에 도전하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헌법상 헌법 정신이 뭐냐면 삼권 분립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 뭡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 비판,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력 분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어떤 독주를 한다? 행정부가 그걸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헌법 정신이고 헌법 원칙인데 이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디 국회 입법권에 무도한 도전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텐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우리의 상식과 별개로 상식과는 거리가 먼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최소한의 국민을 대신해서 법을 대신 만든다. 입법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이라고 한다면 입법권 운운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국무위원회 탄핵을 얘기할 때 우리 국민들한테 최소한의 논거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의무를 망각한 채 아주 이런 정치적인 전혀 설득력 없고 공감받을 수 없는 이런 정치 공세만 하고 있다 그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억지 주장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장관 책무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너네가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도 나는 그냥 장관으로서 내 책무를 다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밝힌 셈입니다. 탄핵 사유도 없지만 또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런 법률 근거 없이 국면 전환 뭡니까? 이재명 리스크 이런 거를 국면 전환을 위해서 한동훈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거는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어마어마한 자충수를 두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종의 조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이 되기 전까지는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대중한테 그렇게 알려져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저기 뭡니까? 소위 말하는 채널A 그 사건,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사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회자됐을 뿐 이 사람이 그렇게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어마어마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 대중적 관심도는 아마 웬만한 정치인들은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아니 심지어 지금 어떤 대중의 지지를 받고 사는 정치인도 아닌데 장관이 지금 그렇다 그겁니다. 상황이. 일례로 이 사람이 저기 취임식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취임식 영상 유튜브에 지금 게시되어 있는 걸 대략적으로 그 조회수를 살펴보면 한 거의 500만 회 가까이 됩니다. 조회수가 500만 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관의 취임식 영상이 그렇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관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비교는 안 해봤지만 기껏해야 조회수가 한 몇백 회 정도 나올까? 왜냐면 자기들끼리 보니까 그 자기 부처 사람들끼리만 보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취임식 영상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 출석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논파하는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스스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조회수도 폭발적입니다. 그야말로. 특히 뭐 고민정과 이렇게 문담을 나눈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폭발적입니다. 막 100만, 막 이렇게 200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영상을 편집한 거 소위 말하는 COT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온라인상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한동훈 어록이 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책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 이 한동훈 장관은 그냥 장관이 아닙니다.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없지만 사실상 이 사람은 기성 정치인들을 압도하는 그런 지지세를 갖고 있고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이런 걸 조사 결과를 보면은 기존의 대선 후보 내지는 대선 주자들을 압도한다 그겁니다. 한국갤럽이 3월 1주차 2월 28일부터 3월 2일에 실시한 그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 홍준표 대구시장 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4%,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각각 3%, 그 다음에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씨,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각각 2%, 그 다음에 유승민 씨가 1%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빼고 여권에서만 보자고 한다면 보면은 홍준표 대구시장 대선 후보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대권 주자였습니다. 지금도 대권 주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대권에 도전하려고 했습니다.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패했지만 이준석 씨, 뭐 이건 이 사람 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대선 경선에 나왔던 사람이고 유승민 씨 대선 경선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대선 주자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지율을 압도한다 그겁니다. 11%. 이거 뭡니까? 그만큼 이 한동훈 장관은 지금 지지율이 그리고 관심도가 그 어느 정치인보다도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여건이 조성된 이상 자연스럽게 정계 입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정계 입문은 사실상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정계 입문할 의사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정치를 하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 나가야 됩니다. 내년 총선을 놓치면은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 들어갈 기회가 사실상 없습니다. 정치 일정상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에 나가서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가서 원내 기반을 닦고 정치인 한동훈이라는 그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 활동상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그 능력을 또 보여줘야 되고 이거를 총체적으로 검증받고 난 다음에 대선 주자로서 차기 대선에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총선에 나가지 못한다. 이러면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이후에 정치권에 들어갈 만한 계기를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찾기가 어렵다. 아주 어떤 특별한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한동훈이라는 정치 신인이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는 그렇게 크지 않다.
국민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계기는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 들어가는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동안에 재직하면서 뭔가 우리 국민한테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다 그겁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는 뭐 이런저런 일들이 회자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한테 그게 체감되지 않는다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무부라는 부처 특성이 그런데 여러분들 법무부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습니까? 말 그대로 범죄자 이런 사람들 말고 법무부에 관심 가진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업무가 그렇다 그겁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정말 우리의 생활과 삶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인데도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사실상 법무 행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업적이라고 할 게 우리가 딱 떠올릴 게 별로 없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이 사람이 뭔가 정치권으로 들어갈 때 내세울 만한 명분이 없다 그겁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내세울 만한 뭔가 없다 그겁니다. 업적이 없기 때문에 대체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런 까닭에 이와 똑같은 이유로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날 명분을 찾기도 어렵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사직하고 정치권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럴 줄 알았다. 정치하고 싶어서 옛날부터 그렇게 튀는 은행하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래서 국회에서 그렇게 야당 의원들을 그렇게 논박하고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명분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정치를 할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의 상황은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내년 총선에 나가야 되는데 차기 총선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난처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울고 싶은 한동훈의 뺨을 때리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다 그겁니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탄핵을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거기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거여 의석을 갖고 한동훈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 가결시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동훈은 그 거여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싸운 일종의 투사라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거여와 싸웠던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재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을 도와주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헌재에서 한동훈 탄핵 소추안은 기각되겠지만은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이제 헌재에서 기각이 됐을 때 법무부 장관직을 그만두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서 악법을 다 뜯어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흙탕에 뛰어들어가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가짜뉴스를 앞세운 정치 선동으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운동권 카르텔 세력을 막기 위해 정치에 도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로 이 한동훈의 정계 입문 명분을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주는 셈이다.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의 자승자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을 키운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서 정권을 잃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윤석열의 차기로 한동훈을 키워주는 격이다. 왜 이런 자살골, 왜 이런 자충수를 두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한동훈 탄핵 결과 바로 이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 들어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검사 한동훈, 장관 한동훈, 정치인 한동훈 분명히 뭐 다를 겁니다. 각각 다를 건데 그의 언행과 소위 스타성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올라갑니까? 그나마 지금까지는 검사라는 공무원, 그 다음에 지금은 장관도 공무원 아닙니까? 장관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언행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논리가 뛰어나고 이 언변이 뛰어나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사람은 장관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주 공격적인 이런 언행을 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장관이라는 울타리, 이 장관이라는 옷을 벗어 던질 경우 그 한동훈, 정치인 한동훈 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걸 원하는 겁니까? 한동훈 탄핵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대체 그 나이를 먹도록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이런 계산을 못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장관 한동훈도 버거워하지 않습니까? 장관 한동훈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 한동훈의 그런 논박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인 한동훈이
그 언행이 자유로운 한동훈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한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자초하려고 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겁니다. 왜 굳이 이런 악수를 계속 고집하려고 할까? 대체 무슨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응? 박홍근 원내대표 이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소리를 할까? 과연 이런 어떤 정치적 감각으로서 당 지도부라고 이렇게 자처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긴다 그겁니다. 왜 굳이 그 장관이라는 울타리에 갇힌 한동훈을 거기서 빼내는 걸 굳이 도와주려고 할까? 대체 무슨 생각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이런 악수, 이런 자충수, 이런 자살골을 정말 둘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